자, 오늘은 무엇이든지 물어보는 시간이죠.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질문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뭐 직장에서 아니면 지금 임장 중에 차 안에서, 집에서, 휴양지에서 보고 계실 여러분들 또 어떤 것들이 궁금하십니까? 예, 무엇이든 물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인사를 주시더라도 인사에 대해서 일일이 답변 못 드리는 점 양해를 해주시고 질문부터 순서대로 읽으면서 답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은 어떤 질문들이 있는지 저도 들어가면서 오늘 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밥반장님이 최초로 1등 하셨네요. 어디 갔죠? 네, 김하늘님께서 노선형 상업지역에 관심이 있는데 원룸형 빌라 지분 3.5평도 의미가 있을까요? 뭐 3.5평이든 1평이든 그건 큰 의미가 의미를 부여하지 마시고요. 노선형 상업지 지역에 뒤에 있는 어떤 작은 주택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노선형과 상업지와 붙어 있는 그 2종 일반 주거지역 특히 그런 데 만약에 가지고 있으면 건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뒤에 있는 것까지 같이 매입을 해가지고 앞에 있는 건물 플러스 그래서 크게 뭘 짓고자 하는 마음으로 매입하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건설사 입장에서는 그게 한 평이든 10평이든 그게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사려고 할 거예요. 예, 그래서 3.5평이든 상관없어요. 예. 나중에 그분들이 굉장히 사고 싶어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안 팔면 돼요. 안 팔고 있다가 제일 마지막에 팔면 제일 비싸게 받을 거예요. 예. 그런 작전으로 그런 물건은 보시는 거지, 이거를 그거는 이제 재개발이나 어떤 재건축을 바라볼 때는 뭐 그런 것들을 약간 고려해야 되겠지만, 노선형 상업지는 뭐 전체적으로 그곳을 뭐 재개발 들어간다 이런 개념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건설사 입장에서 매입을 하는 조건으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라고 답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또 어디 갔죠? 거침없는 낙찰님. 안녕하세요, 멘토님. 질문입니다. 수유동 빌라 갭 투자 어떤지 궁금합니다. 예? 수유동 빌라 갭 투자는 별로 추천하고 싶진 않고요. 그러나 경매식 갭 투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거는 추천합니다. 경매식 갭 투자라면은 수유동 빌라 같은 경우는 거의 전세가도 안 되게 낙찰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경매로 만약에 매입한다, 공매로 매입한다 이런 거는 추천하지만 그냥 갭으로 수유동 빌라를 매입한다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예, 수유동이 재개발 들어가려면 쉽지 않습니다. 예, 뭐, 이렇게 노력을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세종딸 만세님, 대표님 안녕하세요. 공장 잔금 납입 후, 전 공장주와 협상 방법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장 잔금을 하고 이제 내 이름으로 등기가 됐네요. 근데 전에 공장주, 그러니까는 거기 뭐 임차인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채무자인 상황을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분이 채무자인데 뭐 거기에 이거 쓰고 있는 모양인가 봐요. 공장을. 그래서 협상 방법. 뭐 임차인일 수도 있고 채무자일 수도 있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분 입장에서는 일단은 우리 입장에서 1번으로 물어봐야 될 게 뭘까요? 계속 이걸 사용할 건지에 대해서 물어봐야겠죠? 네, 그래서 만약에 계속 사용하고 싶어 하면 임대료를 우리가 잘 협상해가지고 임차를 놔서 운영하면 되는 거고, 그죠? 만약에 협상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명도해야겠죠. 예, 명도해야 되는데 아마 이 공장 쪽은 조금 이사비를 많이 요구할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알고 입찰을 들어가야지. 우리 입장에서 그건 명도비는 얼마 안 들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또 이게 공장이다 보니까 기구들도 좀 있고 이런 걸 옮기는 데에도 작은 차는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명도하는 비용도 몇 천만 원이 들 수가 있다는 거 감안하고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사전에 사실은요 이런 것들은 사전에 조사하다 보면은 분위기를 알 수 있습니다.
분위기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충분히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협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감안하고 들어가야지 이미 낙찰받고 협상하려고 그러면 늦어요. 늦습니다. 그리고 이게 되게 중요한 실전 팁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낙찰을 받고 어쨌든 협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럼 이제 결국에는 명도비죠. 명도비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요구할 거예요. 심지어 저희한테 예전에 이사 견적서가 3천 몇백만 원 나왔는데 그 이사 견적서를 저희한테 당당하게 요구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했을까요? 내용 증명을 보냈죠. 예. 근데 이제 다행히 임차인이었기 때문에 보낸 거예요. 채무자였으면 못 보내죠. 왜냐면 그분은 이미 더 이상 잃을 게 없기 때문에. 임차인이라서 저희가 보냈는데 뭐라고 보냈냐면, 이제 뭐 소송이 아니라 이제 그런 거죠. 저희는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 이런 내용을 보내는 거고, 어디까지나, 그죠?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등기한 이후로, 지금까지 명도가 되어질 때까지 우리 입장에서는 월세를 청구할 수밖에 없다. 예, 근데 막 그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경매를 진행할 수도 있다. 예, 경매가 아니라 뭐라 그러죠? 강제집행을 진행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거기에 들어간 모든 비용과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저희가 청구하게 될 수밖에 없고 소송을 걸려서 시간이 오래 걸릴 것도 알고 있다. 2년이 걸릴지 4년이 걸릴지 뭐 알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기다릴 용기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을 쭉 기술하는 건데요. 저희 배폭션 카페에 가면은 그 내용 증명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예, 제가 정리해가지고 올려놨으니까 그거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쭉 그런 식으로 내용을 써서 놓잖아요. 그러면은 그분이 어때요? 정말로 내가 이렇게 돼서 나중에 무조건 패소할 수밖에 없고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라는 거를 조금 전문가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알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그제서야 그냥 며칠에 나가겠다라고 보통은 답변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이 가장 좋기는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채무자일 때의 경우고, 소유자였다면, 이분이 이미 잃을 게 없기 때문에, 뭐, 그러든 말든, 또 이렇게 안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사전에 조사하고 움직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복부인 82님, 공동주택 가격과 공시가격은 어떻게 다른가요?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행복한 부자님 731일차 좋습니다. 아내권유님 휴양지에 계시나요? 아이고 좋습니다. 상담 가는 중이에요. 안진영님 그러니까 오늘 10시에 상담 잡혀있죠? 네, 좀 이따 뵐게요. 힘내라 알서광님 멘토님 등기부에 화성시에서 보전 처분 걸린 거는 어떤 경우인가요? 그게 이제 그 내용을 좀 보셔야 되는데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네요. 근데 의외로 그게 문제 없는 경우가 많으니까 사건 번호를 알려주세요. 연서방님, 민미님, 단기 낙팔로 쌍문동 빌라, 창동 빌라 괜찮을까요? 단기로 매도하는 거는 나쁘지 않아요. 어디든 괜찮습니다. 특히 이제 서울이 굉장히 안전하죠. 그래서 서울뿐만 아니라 뭐 인천도 마찬가지고요. 만약에 그게 조사를 했는데 팔리는 물건이면 낙찰 받아도 돼요. 실제로 저희 회원님 중에 반지하였어요. 그것도 다른 데도 아니고 인천의 반지하. 그것도 바로 낙찰 받아가지고 바로 팔았어요. 사실 인천의 반지하면 진짜 팔기 힘들거든요. 근데 우리 회원님이 어떻게 팔았을까요? 이게 단기에 매도가 가능한지 그 안에 인테리어 상태를 꼼꼼하게 사전에 체크했고, 그리고 그 내용을 통해서 중개사님과 상의를 한 결과, 요 정도면 요 정도 컨디션에, 요 정도 가격에 매도가 가능하다는 조사가 완벽하게 됐기 때문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단기로 매도하는 거는요, 어느 지역, 어느 물건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동네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서 어떤 물건이 어떻게 팔릴지는 중개사님이 가장 잘 알겠죠. 이 동네는 보통 얼마 들고 와서 어떤 집 컨디션을 찾고 요 정도 금액 되면 굉장히 만족스럽게 생각하면서 아마 매수할 겁니다. 라는 분위기를 가장 누가 잘 알까요? 중개사님이 잘 알잖아요. 그죠? 그런 조사를 하고 낙찰을 받아야지 그냥 받으면 안 된다. 지역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거침없는 낙찰님, 경매식 갭투자 지역 추천. 뭐 경매식 갭투자 뭐 지역 추천 드리자면은 가장 좋은 곳은 뭐 용산
그죠? 강남, 뭐 말할 게 있을까요? 뭐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좋은 입지가 좋은 거죠. 안 좋은 입지일수록 안 좋은 거죠. 예, 똑같이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나 제가, 반드시 피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곳은 화곡동입니다. 화곡동은 출구 전략이 너무 힘들어요. 예, 실제로 어느 정도냐면요. 정말 복비를 많이 들여도 그 복비가 중요하진 않아요. 안 사려고 하니까. 예, 그래서 심지어 화곡 그 역 근처에 뭐 걸어서 1분 거리, 뭐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곳에 위치한 아주 좋은 물건이었는데도 그거 파는데 8개월 걸렸어요. 예, 진짜로. 복비를 그렇게 주는데도. 예, 여러분, 화곡동 빌라는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자, 어디까지 했죠? 인생은 여행님, 서울 다가구 임대 수요 풍부한 지역 좀 찍어주세요. 글쎄요, 임대 수요가 서울은 다 높은 편이어가지고, 그러나 이제 그 안암동 있죠? 저쪽에, 고려대학교하고 성신여대학 그쪽 일대가 사실 원룸 같은 그런 공급 물량이 되게 적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그냥 3룸 빌라를 원룸으로 쪼개가지고, 이렇게 원룸으로 쪼개가지고 막 이렇게 세를 놓을 정도예요. 얼마나 부족한지 그 분위기가 느껴지죠? 예, 그 정도로 굉장히 밀도가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근데 서울은 전반적으로 뭐 반지하도 채워지기 때문에, 예, 이게, 여러분들 이런 게 있어요. 물론 임차를 맞추는데 어떤 동네는 한 달 만에도 다 맞추는 동네가 있고요. 어떤 동네는 뭐 6개월, 8개월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임차 맞추는 거에 대해서 다가구는 서울 물건은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면 이게 뭐 정말 최악이라면은 1년 만에 맞춰질 수도 있겠죠, 전부 다. 근데 한 번만 맞춰 놓잖아요? 그러면 평생 신경 쓸 일이 없어요. 왜요? 왜요? 처음에 우리가 이게 다 공실인 상태에서 낙찰 받았으니까는 이제 그 채우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지. 한 번만 채워놓으면 이 사람들이 한 번에 나가질 않잖아요. 예, 어떤 분은 1년에 나가고 어떤 분은 갑자기 중간에 나가는 경우도 있고 물론 다음 사람을 맞춰놓고 나가겠지만 어떤 분은 또 2년 있다가 나가고 그러니까 그때 나갈 때 한두 개 빠질 때 그때만 또 모집하면 되니까 예, 굉장히 운영이 쉬워요. 그러니까 어디가 좀 잘 맞춰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일단 다 맞춰지긴 맞춰지는데 속도의 차이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굉장히 그거는 고민하지 말고 서울 거는 그냥 받아도 됩니다. 자, 네, 복부인 82님, 멘토님 정말 수중에 1,000만 원이 있다면 멘토님은 어떻게 투자금을 들리실 건가요? 뭐 저는 고민도 안 하고 뭐 묘지 지분 투자라든지 이렇게 해서 뭐 50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막 팔아가지고 돈을 벌고요. 아니면은 조금 더 모아가지고 서울에 있는 빌라 같은 거 받아가지고 반지하라도 전세보다 전세가보다 낮게 낙찰받을 수 있는 물건을 공략하겠죠. 그렇게 해서 자금을 좀 불리겠죠. 월세 뭐 수입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자금을 자꾸 불리는 방향으로 그런 식으로 전략을 가져갔겠죠. 네, 김아이리스님 불광역에서 350m 안에 있는 빌라 갭 투자 어떨까요? 은평구 대조동 나쁘지 않죠? 예, 지금 대조 지금 그 재개발 지역이 원래 스톱이 돼 있다가 서울시의 개입으로 지금 다시 추진을 하게 됐는데요. 그 추진 동력을 통해서 그 주변의 빌라는 또 크고 작은 데미지를 얻게 될 겁니다. 이거는 이제 좋은 데미지죠. 그리고 정말 지어지고 그게 가격을 보고 나면 주변에 있는 빌라들도 우리도 좀 빨리 적극적으로 해보자 라고 분위기가 들썩들썩 할 거고 물론 추가 분담금이 좀 부담이 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아파트 가격을 보게 되면 움직이는 또 시장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별로 재미가 없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자, 또 바다고따님 1247일차 그 다음에 네 호호하하님 현금 4억 가지고 낙찰가 14억 아파트 받아도 될까요? 현재 대출은 하나도 없어요. 이제 본인의 DSR이 어떻게 되시는지는 모르겠는데요. DSR이 뭐 충분히 그 자금이 나오는지만 된다면 문제가 없겠죠. 그죠? 그리고 보통은 이제 감정가의 60%, 무주택이라 그랬나요? 무주택이라는 얘기는 없네. 그러니까 만약 무주택자면은 70% 나오죠.
감정가의 70%, 낙찰가의 80% 중에 낮은 걸 대출해 주니까요. 그럼 14억에 80%면 어떻게 될까요? 보통은 감정가보다 요즘에 낙찰이 이제 낮게 되니까, 그래서 보통은 낙찰받은 금액의 80% 대출을 1주택자도 많이 받는 편인데요. 2주택자도 그렇고. 자, 그러면 80%면은 8억에다가 48에 32, 그럼 11억 2천이니까 4억으로 가능하네요. 그죠? 80% 대출이 나오니까. 이게 일반 거래는 불가능합니다. 경매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경매기 때문에. 자, 메이리님, 네. 규제 지역은 비규제 지역에 비해 경매할 때 무슨 장단점이 있나요? 대출 세금 등 주의사항과 장점도 알려주세요. 규제 지역은 비규제에 비해, 일단 규제 지역은 비규제에 비해 장점이 뭘까요? 미래 가치가 굉장히 높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규제하지 않으면 집값이 뻔히 더 오를 걸 아니까 풀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것만으로도 다른 거는 고려할 필요도 없고 너무 좋은 거고 그냥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이유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규제 지역을 보셔야 되고 세금을 내든 뭐 이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규제 지역 하셔야 돼요. 규제 지역. 여러분 옛날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한번 부동산 시장이 좋았다 안 좋았다 이런 사이클을 우리가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럴 때마다 어땠어요? 좋아지면 규제 지역인 강남 3구를 필두로 점점점 오르기 시작합니다. 이곳이 항상 먼저 올라요. 그리고 가격이 빠지기 시작하면 어디부터 빠져요? 규제 지역인 강남 3구부터 빠지던가요? 아니요. 저 외곽 지역부터 빠지기 시작하면서 강남 3구가 제일 늦게 빠져요. 그러니까 항상 수혜를 입는 건 어디다? 강남 3구다. 규제 지역이다. 근데요, 옛날에는 어땠어요? 규제했던 지역을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안 좋으면 풀었었어요. 네, 다 안 좋으니까. 근데 지금 봐봐요. 못 풀잖아요. 안 풀잖아요. 심지어 용산도 이제는 포함이 됐죠? 안 풀잖아요. 왜 안 풀을까요? 이거 풀으면 더 난리 날 거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 부동산에 대한 기본 지식이 굉장히 보편화가 됐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내용이기도 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옛날에는 유튜브나 이런 SNS의 정보가 많지 않았잖아요. 그냥 언론에 나오는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위축되고 이런 시장에서는 거래도 안 하고 막 이랬었는데 지금은 막 반박하면서 이런 뭐 저도 마찬가지죠. 이런 여러 가지 영상들이 나오면서 어때요? 사람들이 진실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하니까 이거 규제 지역 풀었다가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죠? 여러분 고민할 게 없고요. 규제 지역, 비규제 지역 장단점, 단점을 얘기할 게 있을까요? 네. 그냥 왜냐면 약간의 단점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요. 이 아이의 미래 가치를 따져봤을 때 경중으로 따져봤을 때 너무나 미비한 어떤 제한적인 단점이기 때문에 그건 고려할 필요조차도 없다. 네,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설명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네. 61차 예랑여행님 좋습니다. 드림스컴츄르님 관심 있는 물건이 매각 기일이 되면 변경되는 게 세 번째인데 왜 그럴까요? 예, 그건 아마 대부업체가 갖고 있을 거예요. 대부업체가 분위기가 지금 좋아지고 MPL로 좋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조금만 더 지나면 비싸게 낙찰될 것 같은 그 느낌이 느껴지기 때문에 요즘 시장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물건을 보고 더 높은 가격에 더 많은 입찰자가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변경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니까 그렇게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3번 했으면은 더 이상은 못 합니다. 네, 보통 3번까지는 받아주는데 그 다음에 잘 안 받아줘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나오겠구나 라고 염두하고 그 물건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드림스 컴투로 정말 해시기 바래요. 알겠죠? 드림스 컴투 너의 곁에 줄 거야. 맞나요? 학교 왔던 나의 사랑도 예 맞나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또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일일이 답변 끝까지 못 드리는 거 양해해 주시고요. 저희도 또 이제 9시 30분부터 또 수업 준비를 또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행복하시죠? 예. 이 느낌 기억하셨다가 월요일 아침에도
이 느낌 그대로 가지고 오셔서 우리 굿모닝 경매 식구들은 월요일도 토요일 같은 오늘 이 기쁨으로 아침에 또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환한 인생에서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다면 굿모닝 경매와 함께 하시죠. 저는 또 월요일 아침에 활기찬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폭현의 성재 멘토였습니다. 우리 같이 잘 됩시다. 화이팅!